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검찰에 대해서는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기관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여권 인사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방대한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내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만능수사법이라거나 대통령 제2요구권을 유도해 거리 정치로 나서기 위한 속셈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야당을 겨냥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만 벌써 8번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자신도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일각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일단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여권의 줄탄핵 비판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언제 재의결할지 당장 정하지는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고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였습니다.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는데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
49일 이후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달랐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 4명도 이번에는 탄핵 기각 편에 서면서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은 별개 의견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사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일치를 위해 수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큰 결론 자체에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 분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여야가 상대방을 향해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장외투쟁과 거리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소속 의원 대다수가 헌재를 압박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지도부는 방관만 한다며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 국법입니까? 여당 지도부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민주당을 향한 의구심을 내려놓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숙고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당이 한 목소리로 결과 승복을 약속하면서도 서로의 진위는 의심하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탄핵 심판 선고 뒤 예상되는 사회 갈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상대당을 비판하며 중도층 포섭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가 행진과 단식, 시위 같은 거리의 정치를 이어가는 만큼 승복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일종의 여론전인 셈입니다. 실제 여야 정치 원로들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진영 간 극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탄핵 선고일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서울청 의료 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을 발령해 전국 377개 기동대에 2만 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거라며 서울 서부지법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습 기업회생 절차 도입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관계 업체와 투자자에게 사과하며 상거래 채권은 모두 갚겠다는 변제 의지를 밝혔지만 대주주 MBK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습 회생 절차 사태 이후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현 대표는 이미 3,400억 원의 상거래 채권 상환을 마쳤고 영세업자가 우선순위라 대기업 채무 상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용 현금이 1,600억 원이며 영업을 통해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녀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회생 절차 신청이 신용등급 하락 직후 이루어진 점을 놓고 MBK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MBK만의 실익을 위해 홈플러스를 경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K가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건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 상거래 채권 외에 금융채권 해결책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대주주 MBK를 향한 책임론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를 향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전단체 825억 원어치를 발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루 전에 이미 발행이 완료된 물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와 증권사를 믿고 전단체를 샀다가 변제를 못 받을 위기에 놓인 투자 피해자들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서라도 변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왜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지난달 25일 받고도 전자단기사채 825억 원어치를 발행했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기 전날 이미 전단체 발행이 완료됐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평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경에 일단 1차 예비 통보를 받았고요. 26일 날 저희들이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25억에 대한 그 매입채무 유동화는 실질적으로 24일 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그 등급하고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과연 1차 통보 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선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련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을 비롯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이 부분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대주주 MBK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채권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와 MBK를 믿고 투자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며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개월만 홈플러스 믿고 MBK 믿고 하라고 해서 정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이 개인 사제가 굉장히 14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임질 자세가 있다면 사제를 출연해서라도 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정부도 홈플러스 관련 긴급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기업 어음이나 전단체 발행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응하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 대체율 43%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대승적 양보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국민연금 관련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조건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거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건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하며 사고 원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내부 모습입니다. 왼쪽 30번 좌석 위 선반에서 처음으로 불길이 일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 사조위가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발화 지점을 왼쪽 30번 위 선반 주변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에 탄 보조 배터리 잔해는 그 주변 좌석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잔해에서는 녹아내린 흔적이 여럿 발견됐는데 이에 따라 국과수는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의미하는 이른바 절연 파괴가 발생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잔해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타버려 어떤 원인으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터리가 아닌 여객기 내부 시설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 역시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의 안전공고를 발행할. 추가적인 사고조사 현황은 앞으로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오늘 긴급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생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먼저 의혹이 폭로되고 나서 국내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게 미성년 교제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주장이다. 양쪽 의견이 다르다. 그 말씀은 먼저 드리고요. 예.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한 유튜브 채널이 김세론 씨와 이제 고인이 됐죠. 생전에. 그리고 김수현 씨가 교제를 했다.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근데 2000년생이거든요. 김세론 씨가. 그럼 2015년이다. 그럼 만 15세가 되는 겁니다. 만 15세부터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를 했다. 이 부분을 폭로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또 하나를 폭로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7억 원에 대한 내용 증명이죠. 이 부분을 김수현 씨의 지금 소속사이자 김수현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죠. 그리고 생전에 김세론 씨가 소속돼 있던 그런 그 소속사에서 2024년 3월에 7억 원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때 당시에 받고 나서 이때가 2024년 3월인데 3월 19일에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 개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내가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갚겠다는 거고 아니 지금 천천히 갚겠다는 거고 이 천천히 갚으라는 거는 이제 먼저 얘기한 얘기다. 소속사에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복귀 준비도 하고 차근차근 갚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갚으라고 하면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오빠 나 좀 살려줘. 이제 이런 문자를 보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김수현 씨의 대답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폭로를 했고요. 그 두 가지가 아마 대중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게 11일부터 폭로가 시작이 됐고 애초에는 김수현 씨가 이제 다음 주에 입장문을 내겠다 했다가 지금 오늘 급하게 입장문을 내서 하나씩 반박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기획사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먼저 고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교제를 했다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진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잖아요. 찍힌 날짜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말하자면은 김세론 씨가
그러니까 2000년 7월생이다. 그러면 2000년생이다. 그러면 적어도 만 19세는 지났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이 유튜브 채널이 공개했던 그 사진, 그리고 지난해 김세론 씨가 잠깐 본인이 공개했던 사진, 그게 같은 날 찍혔는데 이거는 2020년 겨울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옷, 그때 입고 있던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이 2019년 6월에 출시가 된 상품이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옷이 출시된 뒤여야 하니까 이것 또한 미성년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근거로서 주장을 한 부분인데 지금 누리꾼들 대중은 조금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분명히 본인이 그 입장문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사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 된 뒤 1년여 교제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분명히 2020년 가을까지 사귀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진을 설명하면서 이 사진은 2020년 겨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중은 이 한 번에 오늘 나온 입장문 내에서도 이걸 보면 2020년 가을까지 사귄 거냐? 그럼 가을까지 사귀었는데 이 겨울의 사진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제 앞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할 때 2019년에서 2021년 이 날짜를 적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세론 씨가 생전에 적었다는 글인데 여기에는 이제 날짜까지 써 있어요. 2019년 뭐 11월 며칠부터 2021년 7월 며칠까지 이렇게 써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이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김세론 씨는 생전에 썼다는 글에서, 물론 이것도 유튜브에서 아직은 주장하는 거지만 2021년 7월에 헤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은 2020년 겨울 사진이에요. 소속사는 2020년 가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아직 뭐 김수현 씨를 못 믿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오늘의 입장문이 모든 의혹을 해명했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1, 2월도 겨울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인 문제 외면했다, 7억 원 변제 요구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변제에 대해서도 지금 소속사에서는 이건 오히려 우리가 채무 탕감을 해준, 도와준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제 압박을 한, 그런 말하자면 이제 악의가 있는 소속사로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김세론 씨가 생전에 촬영한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김세론 씨가 주인공임에도 현격하게 편집이 돼서 드라마 줄거리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 왔는데 처음에는 1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7억 원으로 줄였다. 그리고 이 부분을 김세론 씨가 어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갚아줬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족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걸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부로 이걸 손실 처리를 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1일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감사 보고서에도 대손 충당한 것으로 분명히 적시돼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부분도 날짜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줬는데 2023년 12월 31일에 손실 처리를 했는데 감사 보고서는 4월 1일에 뒤늦게 나왔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3월 초에 이게 내용 증명이 가다 보니까 그럼 왜 손실 처리된 부분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중이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소속사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소속사가 이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손실 처리를 했다고 적기만 하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김세론 씨가 가지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 독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업무상 배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임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식적 절차만을 이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이 김세론 씨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형식적 절차로 인지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빠 살려줘 같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자를 보냈을 것이냐, 또 이런 의혹이 남고 소속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해명을 합니다. 뭐냐 하면 김세론 씨가 법무관계를 잘 몰랐다. 이건 소속사
소속사와의 관계인데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김수현 씨 개인에게 문자를 했다는 거죠. 소속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김수현 씨 개인에게 이제 말하자면 문자를 보낸 게 잘못이었고, 그래서 김수현 씨가 이 부분을 소속사와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 부분을 개인이 답하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소속사에서 대응하겠다 해서 김수현 씨는 이제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렇게 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또 소속사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현 씨 소속사에서는 또 그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 측이 이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했는데요. 이거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봅니까? 지금 현재 오늘 입장문을 내자 말하자면은 미성년부터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자. 또 추가 사진과 영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 가세연에서 폭로하는 그런 사진과 영상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이렇게 대중 앞에 무차별 폭로되는 게 공개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예. 이건 뭐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의 편을 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그게 김수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혹은 연예인이 아니라 비연예인 뭐 저 같은 일반인이더라도 이런 사생활 관련 부분이 사생활 영역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분쟁을 해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어지고 판정이 되어지고 판결이 내려지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어떤 사법권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이런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하고 이렇게 대중 여론 재판을 먼저 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은 저는 오랜 연예 기자 생활을 한 입장에서 위험성을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늘 입장문을 긴박하게 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낸다던 걸 긴박하게 낸 이유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굉장히 불안정을 보이고 극심한 혼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빨리 내야 됐다. 말하자면 빨리 내서 더 이상은 좀 이러한 악의적인 이런 폭로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소속사에서는 아마도 김세론 씨가 겪었을 어떤 극심한 고통 그것과 정도와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김수현 씨도 또 하나의 연예인으로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좀 환기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고 그래서 입장문을 좀 당겨서 주말이 되기 전에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사생활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김수현 씨에게뿐 아니라 사실은 사자가 된 사자의 명예도 훼손하는 것일 수 있어서 어느 측이든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 김세론 씨도 생전에 유튜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해달라 이런 국민청원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흔히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무분별하게 근거 없이 연예 뉴스,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나 연예 분야에 대해서 무분별한 폭로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 혹은 셀럽 유명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지금 유족은 특정한 유튜버를 짚어서 더욱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유족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도 지금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러한 유튜버 강력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김세론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유튜버가 되는데도 좀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마치 사람들이 뉴스, 언론, 보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의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 속에서 청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현재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 방송과 광고계는 어쨌든 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현 씨도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광고계가 언제나 연예인 논란이 벌어지면 가장 빠르게 흔히 말하는 손절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지금 16개 업체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 업체 일부가 좀 빠르게 사진이라든가 그 모델 사진 같은 걸 삭제를 했고요. 팬카페도 또 폐쇄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촬영 초기였던 뭐 예능이다 그럼 이거는 그냥 불참하고 새로 찍어가면 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뭐 600억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 시즌 1, 2가 함께 제작된다고 하는 거대 OTT, 글로벌 OTT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거의 촬영이 거의 막바지인데 이럴 경우에 게다가 주인공이에요. 조연도 아니고 단역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 제작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연 배우의 리스크가 너무나 이제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가에는 이제 비상이 이제 비상등이 켜진 거고 광고계에서는 빠르게 손절이 있고 이후에 그럼 김수현 씨의 활동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게 정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혹은 애초에 법적으로 따질 그런 거리도 아예 없는 성인들 간의 교제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수현 씨가 이미 받고 있는 이미지 타격 이런 것은 크고요. 그래서 입장문 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이 바라보시는 시선, 비판 이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잖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공개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MBC에 어제 굿데이 녹화는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더라고요. 어떻게 지켜볼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도 너무나 사랑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잘잘못에 비례해서 연예인의 복귀 시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면 또 빠른 복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어쩌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복귀할지도 몰라 믿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김수현 소속사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서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이건 다 해결하겠고 지금 촬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작의 완료가 아니라 제작돼서 공개되었을 때 대중이 그것을 사랑하느냐 관심을 갖느냐의 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손해배상의 문제는 뭐 광고계도 그렇고 드라마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뭐 만약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계약 기간이 뭐 얼마나 남아 있느냐 또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이번에 일어난 일이냐 과거에 있었던 일이냐 또 이번에 있는 일이라도 악의적으로 배우의 잘못이냐 혹은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렇게 구상권이나 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있더라도 금액이 이제 많이 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배우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캐스팅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감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아마 가장 힘든 것은 김수현 씨일 거고 앞으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김수현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세론 씨 유족 측은 김수현 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부 기간은 인정했지만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보고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가세현 측에서 이제 취재원이란 말은 틀렸고요. 이제 본인들이 제보를 받았다고는 제보원으로 김세론 씨의 이모라고 했는데 소속사는 이 이모 부분도 친척 이모가 아닌데 그냥 지인인데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딴죽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모친이 지금 딸을 잃고 구하나사 또 이제 오시고 굉장히 아픈 상황이어서 나의 친자매 같은 대리인을 내세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내가 직접 입을 열겠다.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 유족들 입장에서는 딸이 적어놓은 명백한 날짜가 있는데 지금 아니다. 6년이 아니라 1년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딸이 계속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예훼손에 있어서 어느 쪽이냐의 문제인데 사생활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됨으로써의 명예훼손보다 제가 보기에 지금 유족 측에서는 이 내 딸이 이제는 고인된 내 딸이 끝까지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 부분에는 그 내용 증명이 보내졌을 때 잠깐 그 볼을 맞댄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부인을 했고 열애설을 부인을 했고 그래서 셀프 열애설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부인을 당한다면 계속해서 거짓말장애, 혼자서 열애설을 지피우는 사람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다른 건 다 떠나서 일단은 본인이 인정했듯이 사귀었던 사이였고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이었고 같은 소속사 식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소속사에서는 조문을 안 간 겁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안타깝고 지금 돌아보면 소속사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입장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증명은 고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전 일인데 그 1년 전 일을 끌어와서 사망 원인으로 하면서 소속사나 김수현 씨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내용 증명으로부터는 1년 뒤인데 왜 고인의 빈소에는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소속사와 김수현 씨가 껄끄러웠던 거 아니냐? 정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걸 알았던 거냐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자꾸 해석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김세론 씨가 굉장히 거대 그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현 씨 소속사도 인정하는 교제의 시기 2019년에 김수현 씨 권유로 이제 소속사를 옮겼어요. 김수현 씨가 본인의 이제 가족과 함께 차린 소속사 가족 기획사를 이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고 그 뒤에도 또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었고 분명히 만약에 그럼 또 교제도 했고 그럼 나쁠 이유가 이제 없는 상황인 건데 이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건지 뭐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소속됐던 배우였던 것 물론 이제 이 교통사고 이후에 소속사와 결별은 했습니다만 전 소속사입니다만 그런 어떤 인간적 도의, 인간적 따스함을 조금 보여줬었다면 이 사태가 지금 이런 서로 간의 진실 공방전, 흙탕물 싸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가수 휘성 씨의 빈소가 오늘 마련이 됐는데요. 애초에 유가족은 장례를 좀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려고 했던 모양이죠. 네, 그 이제 휘성 씨 어머니가 또 아프시고 그래서 그 아프시기 때문에 이 조용히 가족끼리 치르려고 했대요. 그리고 사실은 휘성 씨 가족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수들이 우리 아들을, 내 형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면받는가 싶어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사망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기사뿐 아니라 누리꾼들이 올린 애도 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들, 우리 형을 사랑했던 가수, 동료 연예인 그리고 팬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조문의 시간 그게 가능한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고요. 16일에 발인이 이루어지고 장지는 광릉 추모공원으로 정해졌고 뭐 현재까지 대구에서 내일이었죠. 원래는 15일에 대구에서 함께 공연하기로 했던 가수 케이심 씨라든가 김태우 씨라든가 이런 여러 가수들이 일단 조문의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고 이제 정밀 검사 결과는 한 2주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부검은 유관 검사였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빠르게는 2주, 최대는 4주까지 정밀 검사가 나온다. 이 정밀 검사까지 한다는 건 사망 원인을 정확히 이제 알고 싶다는 것일 텐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좀 다른 연예인들의 죽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뭐 일부 보도가 또 되었지만 경찰 정보가 이제 누수가 있어서 보도가 되었지만 시신 옆에 주사기가 있었다. 이 주사기 부분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어떤 정당하게 처방받은 것을 자가 투약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어떤 스스로 생애 마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 투약 이렇게 아직은 단정하거나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은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으로 어떻게 보면 휘성 씨 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또 저는 부검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가능한 빨리 그리고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정확한 사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최근에 자사 제품 등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5번, 6번 이상 많은 일이 있었고 그동안 사실은 먼저 일찍이 대표가 어떤 입장문을 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드디어 이제 공식 사과문이 나왔는데 사과문 아주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어떤 대중의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거 뭐 표기 오류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뭐 LPG 가스통이 옆에 있어도 그 전에 안전검사 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일관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제기된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다. 법적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 또 상장사잖아요. 예. 이 주주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회사를 혁신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어떤 다짐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잘못 표시한 겁니까? 네,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거두절미하더라도 이 이제 원산지 표기하고 이제 농지법 위반 이 부분은 조금 연결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농촌진흥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가공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예외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을 할 때만 이제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된장이 이제 생산이 됐었는데 여기에 중국산 계량 메주와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대두 또 미국산 뭐 호주산 밀가루 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이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걸 허가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게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농지법 이게 59조인데 이거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이런 형의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형량이 크다는 건 뚜렷한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원산지 표기인데 이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포차트 거기에 이제 그 볶음이 있습니다. 이 낙지 볶음이 있는데 여기에 국내산 마늘을 썼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마늘이 중국산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 홈페이지에 표류 오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단지 이거 표기 오류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썼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홍보도 했었을 뿐 아니라 이것도 이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보면 농지법 위반보다 처벌이 더 큽니다. 징역 7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의 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백종원 씨는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을 하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마 이번에 한 번에 끝나겠지. 그래도 백종원인데, 백종원 씨인데 했는데 이게 뭐 5번, 6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더 많이 놀라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요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촬영은 일단 진행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3월 말에 시작하는 예능을 촬영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또 4월, 5월에는 또 새로운 예능들이 속속 개별의 별개의 프로그램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대충 지금만 봐도 3개의 예능이 이제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왕 찍어놓은 예능을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단 공개해놓고 대중이 싫어하면 뭐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의외로 또 공개했는데 시청률이 나올지 몰라. 저는 이것도 아니란 태도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댓글들 찾아보시면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보시면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원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 이전에 과거에 했던 예능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원산지 표기가 잘못돼 있어요. 처음에는 뭐 국내산으로 했지만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거 왜 바꿔 적지 않았냐. 뭐 보건증 왜 갱신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걸 굉장히 호되게 혼을 냈는데 본인이 원산지 표기를 이렇게 잘못해왔습니다. 이런 부분 본인한테 부메랑이 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든가 본이니까 이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가혹한데 내 일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한 사람을 그냥 제작됐다는 이유로 원래 4월 공개, 5월 공개였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은 이거야말로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백종원 씨가 워낙 많은 사업을 또 해왔었고 또 방송에도 정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영향력도 엄청나게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중에게 받은 사랑만큼 뿐만 아니라 더하면 지금 외적으로도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음식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지자체들에 가서 전통시장을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적으로 개량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지자체와 많은 사업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인에게 이 지자체라는 거는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도 맡겨지고 국민의 사랑도 맡겨진 그것에 걸맞은 어떤 책임과 의무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남에게 지적한 부분은 나도 이미 실천하고 있고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에게 다시 한번 백종원 씨에게 향했던 호감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공공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예약자들을 위한 출입 절차가 있었지만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고 골대가 넘어지는 걸 막아줄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풋살장 골대가 앞으로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공원 풋살장에서 골대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초등학교 5학년 11살 A군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습니다. 사고는 숨진 아이가 골대 안쪽에서 그물을 가지고 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예약제로 운영하며 관리하는 곳으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이었습니다.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고 문도 잠겨 있었지만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설 출입문은 이처럼 밖에서 손을 넣어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친구와 함께 풋살장에 들어와 약 1시간 반 동안 공을 차며 놀았는데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쪽 어디 그 손 이렇게 하더니만 글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일 보고서는 저 왔는데 따지고 119 차가 여기 서 있더라고. 한국풋살연맹 규칙서에는 참가자가 위험할 수 있어서 골대를 지면에 고정해서는 안 되지만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골대 전복을 막아줄 장치는 없었습니다. 보강을 지금 제가 지시를 했고 다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그 조치 바로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골대가 쓰러져 사망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산에서 중학생이, 2022년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초등학생이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숨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약 2년 만인데요. 전라남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의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으로 이어지는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고 매몰 처분을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 162마리 가운데 4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네요. 한우 농가들 엄청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또 이렇게까지 되니까 마음이 그냥 밥도 안 들어가고. 이에 따라 영암을 비롯해 부근 목포와 나주 등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건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 3km 반경에 소와 돼지 등 2만 9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은 만약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농가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염려가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차단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도내 가축 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검역본부 포함 농식품부하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기에 차단토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한 전남에서 2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홍콩과 캄보디아 등의 전남산 한우 수출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30대 초등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수업 시간에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특히 고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적할 수 있다는 주요 의과대학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건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란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거라며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두고 2026년 모집 인원만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3,058명으로 했다며 담보할 문서 하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불길도 곳곳에서 솟구칩니다. 부산 도시철도 부산대역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탓에 불이 빠른 속도로 커졌고 근처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님께서 저희 건물이랑 건물 사이 안 옮겨붙게 또 조치를 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마트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서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위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래쪽엔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에 있는 리조트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는데 투숙객 등 180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에서 산불이 나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강원 춘천과 부산 강서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보복에는 더 큰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며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채점 기준을 파악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건지 질문해 트럼프 대통령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을 거란 지적에도 결국 승자는 미국이 될 거란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They're going to be so much richer than they are. Trillions of dollars is being invested in the United States now that would have never. Our country could have failed. Another 4 years of this.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에는 더 큰 보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강행 의지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내세워 관세 부과에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하고 미국의 채점 기준을 파악해 상호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친다면은 채점 기준이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채점 기준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또 고칠 거는 빨리 고쳐야 되고. 한국도 유럽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을지 질문에 정보부장은 현재 입장에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 같은 관세 전쟁은 상대국에서 미국산 불매운동 등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각국 정부도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 전까지 협상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조롱에 캐나다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웃나라 미국으로 여행 가려다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now instead of traveling to the US, we've got our eyes set on Europe destinations as well as Latin America, for example, Mexico, where we currently are right now.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덴마크에 있는 이 슈퍼마켓은 유럽산 상품 가격표에 별 표시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고를 수 있게 돕습니다. Jeg synes, det er en rigtig god idé i den her situation, vi er i med USA, der indleder handelskrig. Meget høje toldsatser, og vi må svare igen ved så vidt muligt og så vælge nogle europæiske varer. 미국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관세를 물린 데 각국 정부도 나름의 대응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엔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딴 관세 맞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 call on the US to immediately revoke the tariffs imposed yesterday, and we want to negotiate to avoid tariffs in the future. They bring nothing but lose-lose outcomes. 다만 협의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시행일로 낙점한 다음 달 2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관세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기 전에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25% 철강 관세, 노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제철이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모든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부터 당진제철소에서 일주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호주에서만 사는 보호종인 웜뱃을 어미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모습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호주 정부까지 나서자 이 여성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호주를 다시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호주의 한 시골길, 관광객 여성이 새끼 웜뱃을 붙잡아 웃으며 카메라 쪽으로 들고 뛰어옵니다.
어미가 다급히 쫓아오자 그제서야 새끼 원뱃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다시 놓아줍니다. 호주에만 서식하는 원뱃은 코알라,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입니다. 햄스터를 닮은 귀여운 외모에다 멸종 위기에 처해 호주 국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끼 원뱃을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자 호주에서는 분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It was just swinging from side to side, which could have done a lot of damage to its body. But the worst is, separating a mum from a baby. You always risk mum rejecting the baby or mum running away. 영상을 올린 미국인 인플루언서 샘 존스의 추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000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동물 학대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성난 여론에 호주 정부까지 가세해 존스의 비자 취소 검토에 나섰습니다. It's just an outrage. And I suggest to this so-called influencer, maybe she might try some other Australian animals. Take a baby crocodile from its mother and see how you go there. 존스는 새끼를 조심히 안고 있다 금방 돌려줬다며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상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린 뒤 황급히 호주를 떠났습니다. 좋아요를 노리고 원뱃을 함부로 다룬 존스. 존스의 출국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호주 정부는 재입국을 막겠다고 밝혀 앞으로 호주 땅을 다시 밟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6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남부 내륙까지,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글피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20에서 30cm 이상, 그 밖에 강원도에도 최고 15cm의 큰 눈이 오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도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며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리라는 전망인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튼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덧붙였는데 국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42에서 43%를 고집했고 야당은 44, 45%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번번이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보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고 환영하겠다는. 지급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이 내건 조건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음 주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내는 돈, 받는 돈을 정하는 모수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한 구조개혁에는 이견이 여전해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을 43%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양대 노총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 목적은 노후 생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여야가 땅 따먹기 협상으로 소득 대체율을 합의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소득 대체율이 시민 뜻과 괴리가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야당이 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국 이번 주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후반쯤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던 14일, 헌재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다음 주 초반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잡힌 상황. 대통령 탄핵 사건 파장을 고려하면 박 장관 변론기일 이전이나 같은 날 선고하는 건 무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빈도를 더욱 늘려 결론을 내기 전까지 매일 오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판관들을 경호하는 경찰 인력도 더욱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일대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이 탄핵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자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합니다. 어떤 게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그래 이 미친 것들아. 법도 모르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찰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담장에는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 차단벽과 안전펜스가 추가로 설치되고 경찰은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헌재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도 중지됩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격한 폭력 시위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 보호복을 입고 캡사이신 이경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를 지참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국회나 법원은 물론 언론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도 경찰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부터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점에 대한 출고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기관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인 만큼 최 대행의 제2요구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를 의결하며 이미 검찰에서 의혹 전반을 충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까지 직무에 복귀한 만큼 관련 수사는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복귀 첫날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의혹은 명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까지도 명 씨와 메신저 등으로 공천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눠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지검장으로서는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이어 세 번째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이어 김 씨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창구 정무특보,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등 오 시장을 보좌해온 인물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결국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오 시장을 겨누게 될 전망인데 조사 시기와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결단도 복귀한 이 지검장이 직접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취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고죄나 다름없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탄핵 때문에 계엄했다는 윤 대통령 논리가 깨졌다고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민주당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 소추를 남발해온 거라며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염치가 있다면 졸속 탄핵한 한덕수 총리건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내란당 해산법을 추진하는 걸 고리로 그간 탄핵 소추 8건이 모두 기각당한 민주당은 무고죄 전과 8범으로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이 어울린다고 반격했습니다. 마약보다 탄핵을 더 못 끊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도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히려 헌재 판결로 탄핵 남발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허위 선동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해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 수호가 목적이고 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25차례 줄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시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겸허히 파면 결정을 기다리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두곤 윤 대통령을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면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란 같은 결론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시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도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사태의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다며 재판에 앞서 관련 수사단 먼저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법무부 호송버스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법원 출입문 셔터를 올리며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겼다고 봤는데 윤 씨 측은 떠밀려 들어가 침입 의도가 없었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라고 밝힌 윤 씨는 재판에 앞서 사태의 원인인 부정선거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촉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가와 사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화가 난 국민이 우발적으로 법원 난입까지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동수사단은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 경내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소화기로 법원 1층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민원실 등에서 법원 기물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일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83명으로 이 가운데 82명이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과 19일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전국을 뒤덮었던 황사가 거치고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며 충청과 호남은 한낮 기온이 24도씨에 육박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도 잠시입니다. 일요일에 전국에 눈, 비가 내리며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황사가 물러나고 맑아진 하늘 아래 따뜻한 봄 기운이 선명해졌습니다.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한낮 기온이 24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도 20도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5에서 10도가량 웃돌았습니다. 계절이 한 달 반이나 앞선 4월 하순 수준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15일 토요일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16일에 전국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고 호남에 1에서 5cm, 경기 동부에 3에서 8cm, 충청과 영남에 많게는 10cm,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대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시간당 1에서 5cm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도 기온에 따라 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0도 내외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 하강 정도에 따라서 눈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 그 이외의 중부 내륙으로도 눈이 내리는 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눈비는 월요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매서운 꽃샘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에는 영하 2도 등 전국적으로 2월 중하순의 겨울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사나흘 사이 기온이 2달치 계절을 넘나들 정도로 크게 변할 걸로 보이는 만큼 체온 유지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3,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불길도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돼지 농장. 외국인 노동자 등 6명이 황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돼지 3,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멀리 퍼지면서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 등 신고가 70여 건 잇따랐습니다. 오전에는 같은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건물 인근에 있는 야산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화성 지역의 상대 습도는 10에서 20%대로 건조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야산으로 번져 임야 1,6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상가주택에서는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식당 직원 등 5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음식점 영업 준비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 제기동에 있는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소방은 잔해에 깔린 50대 노동자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40대 굴삭기 기사는 구조 과정에서 다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예고된 가운데 배우 김수현 씨 측이 오늘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 김세론 씨와 사귄 건 맞지만 성인이 된 이후였고 경제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공개한 김수현과 고 김세론 사진들입니다. 김세론이 입은 옷은 2019년에 등록된 상품이고 다른 사진 촬영 시점도 2019년 12월입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한 증거라는 한 유튜브 채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김수현 소속사는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1년 가까이 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으로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김세론이 위약금 관련 도움을 청했지만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수현의 문의에 전문가 확인 없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회사가 해결하겠다고 답했고 김세론 측과 협의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일단락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사망 원인과 채무를 연관시키는 건 악의적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뒤 김수현이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소속사는 지난해 3월 열애설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김세론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폭로가 예고된 만큼 톱스타로서 김수현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자극적인 일방 주장을 검증 없이 재생산해온 언론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고 김세론 씨가 생전 연예인 사생활 폭로 유튜버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유튜버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인은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또 한 명의 젊은 여배우가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면서 악질적 행태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습 기업회생 절차 도입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관계 업체와 투자자에게 사과하며 상거래 채권은 모두 갚겠다는 변제 의지를 밝혔지만 대주주 MBK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습 회생 절차 사태 이후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주현 대표는 이미 3,400억 원의 상거래 채권 상환을 마쳤고 영세업자가 우선순위라 대기업 채무 상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용 현금이 1,600억 원이며 영업을 통해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녀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회생 절차 신청이 신용등급 하락 직후 이루어진 점을 놓고 MBK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임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MBK만의 실익을 위해 홈플러스를 경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K가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건 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 상거래 채권 외에 금융채권 해결책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대주주 MBK를 향한 책임론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를 향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 어음과 전단체 등과 관련해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산업부와 중기부, 공정위,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기업은행 등과 함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일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등 3개 품목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노는 용기에 표시된 원산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산 재료가 국산으로 표기돼서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덴버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여객기에 불이 나 승객들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다행히 탑승객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덴버 국제공항. 불이 난 여객기는 연기에 휩싸였고 탈출한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아슬아슬한 구조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가슴을 졸였습니다. Oh, what happened? It's on fire. That's scary. 사고 여객기는 원래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을 출발해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엔진 이상으로 덴버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중에 결국 엔진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텍사스 댈러스 동쪽 숲에는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2일엔 휴스턴 동부 지역 주택가에 훈련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I step outside, police ambulance, and this airplane is right in front of my house. I was so scared because the fact that God didn't have to keep me. That plane was close. 지난 9일엔 펜실베니아주에서 5명을 태운 경비행기가 실버타운에 추락하는 등 최근 미국에선 경비행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덴버공항 여객기 엔진 화재는 지난달 토론토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가 거꾸로 뒤집힌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최근 잇단 항공기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는 여행 취소와 항공권 판매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휘성의 빈소에는 동료 연예인, 팬 등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발인은 모레 오전 7시로 이에 앞서서 오전 6시에 연결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장지는 광릉 추모공원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네, 날이 흐려지면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 7도, 대전 6도 등 오늘보다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5도,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여전히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낮겠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휴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글피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북과 경북 내륙에 최고 10cm, 경기 동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소화불량이나 관절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반신욕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걷기나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